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창업 2년을 맡고 있는 조그만 게임 개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창업과 함께 입사를 하였고 창업 첫 해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2년 차에 접어드니 회사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 회사 전체 회의에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안건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된 이야기가 직원들의 입퇴사가 너무 잦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오래 다닐 만한 사람으로 뽑아놓으라고 하시고 직원들은 계속 들락날락. 아휴, 컴다운. 오래 다닐 만한 직원이 누가 있을까?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야근을 해도 끄떡없고 또 임신과 육아의 문제로 휴가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남자 위주로 채용을 하려고 회사 전체 회의에서 발표를 하였어요. 회의 때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고 또한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라는 의견도 나뉘었습니다. 애초 여성 개발자들이 원서내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 공고에 남성만 뽑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공고를 하려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직원 한 번 잘 뽑았다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오늘 채용톡톡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몇 예외 상황에서 채용 이전이나 채용 단계에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5년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채용절차법이라고도 하는데 2017년부터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입사 지원서 및 증빙 서류 등을 통한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정치적 성향, 가족의 직업, 신체 정보, 결혼 여부 등을 수집해서는 안 되며 실무 편의를 위해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출처와 수집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입사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개인정보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서 신체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최소한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고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을 활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통보는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채용절차법 제4조에서는 회사는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록 채용절차법이 30인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중에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죠. 다만 고유식별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수집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원 채용 시 모집, 채용 단계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해야 하며 채용 합격자에 한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수집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라고 해서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서는 모집 및 채용 시 취업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성별과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으로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법이 있으며 채용과 관계된 몇몇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 균등한 보장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 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또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업무 특성상 특정 성의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해서 특정 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6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에서처럼 모집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건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물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연령 기준이나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차별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게임 개발 업무는 그런 업무적인 특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채용 공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